자, 이번 시간에는 출제 유형 분석 1회 분석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분석 작업은 분석 작업 1번과 분석 작업 2번으로 나뉘어져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 배점은 10점씩이 되겠습니다. 그 10점에서 다시 부분 점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출제가 되는 내용은 데이터 통합, 피벗 테이블, 데이터표, 시나리오 등 여러 가지 분석 도구 중에 선별적으로 출제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분석 작업의 문제들은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수월한 파트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오히려 감점이 많기도 한 파트인데요. 왜 그러하냐면 배점이 높다 보면 한 문제에서 수행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그 중에 뭔가 실수로 놓치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의 점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강의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1번 시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우선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은 요약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요약 분석표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피벗 테이블 작업도 원본표를 블럭 설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진행 과정이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블럭 설정을 먼저 한 다음 메뉴바에 삽입, 피벗 테이블로 들어갑니다. 테이블 범위에서 자, 첫 번째 표의 범위는 자동으로 블럭 설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블럭 설정을 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배치할 위치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문제에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B의 44셀에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워크시트, 즉 기존 워크시트에 B의 44에 배치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하고요. B의 44셀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질 영역과 필드 목록창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우선 이 필드 목록창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분도 있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달라붙어서 나오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건 상관은 없겠고, 만약 이걸 떨어뜨려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걸 좀 잡고 오래 있으면 됩니다. 오래 있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필요에 맞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직위를 페이지로,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는 필터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옛날 버전은 페이지라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서 직위를 보고서 필터 영역에 배치하고, 부서 코드는 행으로 처리하고, 부서 코드를 잡아서 행에 배치하면 됩니다. 혹시 잘못 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잡고 이렇게 바깥으로 드래그하면 또 없어지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전산이론, 전산실기의 평균을 계산해라.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영역은 값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 영역에 전산이론과 전산실기를 드래그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번 문제는 이제 열에는 따로 배치할 필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해라 라고 했는데 합계가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평균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평균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다 처리가 되었고요. 첫 번째 지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우선 이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셀 포인터를 이 피벗 테이블 안쪽에 갖다 놓게 되면 이 상단에 피벗 테이블 분석, 디자인 같은 옵션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 디자인으로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적으로는 압축 형식, 개요 형식, 테이블 형식이 있는데요. 우선 압축 형식이 기본 값입니다. 압축 형식일 때는 여기가 행 레이블, 그리고 열이 있을 때는 열 레이블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개요 형식이나 테이블 형식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필드명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개요 형식과 테이블 형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요 형식을 지정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부서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G인 자료는 관리본부로, T인 경우에는 기술본부로 그룹을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여기 G인 자료에 대해서 그룹화를 해라,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G에 해당하는 자료를 블럭 설정하고 이 안쪽에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그룹 1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 부분의 이름은 수식 입력 줄에서 관리본부라고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에 해당하는 자료들도 블록 설정을 하고 오른쪽 버튼 그룹 2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역시 이름을 기술본부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룹화를 잘못했다 라고 한다면 블록 설정을 해서 오른쪽 버튼 그룹 해제를 눌러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룹화가 되어야 되니까 컨트롤 Z를 눌러서 그룹화 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개요 형식과 테이블 형식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요. 개요 형식 같은 경우는 그룹명이 나오고 그 아래쪽에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 테이블 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룹이 나오고 그 옆에서부터 바로 자료들이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는 개요 형식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가 되었지만 어떤 시험 문제는 그림만을 보고 개요 형식인지 테이블 형식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를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그림을 보면 그룹이 나온 다음에 그 옆에 비어 있습니다. 공백인데 지금 제가 만든 자료는 그룹 옆에 각각의 요약 정보, 이 요약 정보는 얘네들의 요약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그림에는 부분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합이 저처럼 나왔다면 없애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디자인에 부분합으로 가서 부분합 표시 안함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보고서 서식에 보고서 1번 형식으로 지정을 하시오. 우선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 서식이라는 것은 자동 서식이란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동 서식 명령이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이 명령을 일단 호출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메뉴바의 파일, 옵션,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여기서 명령 선택을 모든 명령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명령어들이 가나다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쭉 내려가다가 자동 서식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가나다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서식을 선택하고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바로 이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에 자동 서식, 즉 보고서 서식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 서식의 메뉴도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따로 상관은 없겠습니다. 저는 그냥 위쪽에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서 서식을 적용해 줘야 되겠는데요. 역시 셀 포인터를 피벗 테이블 안쪽에 놓고 자동 서식, 여기 보고서 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적용이 이와 같이 잘 되겠습니다. 데이터 열에 표시되는 각 평균 점수들은 각 필드 설정의 표시 형식 숫자형을 이용하여 소수 두 자리로 표시하시오. 자, 여기 데이터 영역은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산 이론과 전산 실기 두 개의 필드가 있는데 값 중에 그냥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산 이론에 뭔가 하나를 선택한 거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숫자형 소수 자릿수를 두 자리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산 이론 열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전산 실기 자료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소수 두 자리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보통 뭔가의 서식을 적용할 때는 블럭 설정을 하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명령을 이용해서 서식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 내부에서도 블럭 설정을 한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셀 서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처럼 값 필드 설정의 숫자형을 이용해라, 어떤 명령이 언급되어 있을 때는 해당 명령을 이용해야만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을 한 것이고, 값 필드 설정의 서식을 이용하게 될 때는 블럭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값만 선택한 다음에 서식을 주는 거다.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풀이가 다 되었고요. 혹시 피벗 테이블 문제를 잘못 풀었다 라고 한다면 블럭 설정을 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 명령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다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B의 44에 배치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B의 42부터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피벗 테이블의 기준 위치는 여기 보고서 필터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행과 열이 만나는 첫 번째 셀이 되겠습니다. 해서 B의 44로 이미 지정이 된 거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벗 테이블 분석에
피벗 테이블 이동, 여기로 가보면 위치값이 나오는데 B에 44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 이동이란 명령도 혹시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위치를 잘못 설정했더라, B에 44가 아니라 45에 나오라고 문제에 나왔더라 라고 하면 여기서 살짝 그 값만 45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44에 나오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2번입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B의 3부터 E의 14 영역과 G의 3부터 J의 16 영역에 대해서 품목별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에 대한 평균을 B의 18부터 E의 25 영역에 작성하시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표, 이 부분과 두 번째 표, 이 부분을 잘 통합을 해서 이쪽에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엑셀에는 데이터 통합이란 기능이 있어갖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표의 내용을 하나로 통일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과가 나올 부분을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드명이 있다면 이 필드명도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품목의 결과가 이렇게 아래쪽에 나오고 목표량의 결과가 아래쪽에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필드명이 나와 있어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유형도 있고요. 어떤 유형들은 이 필드명이 아예 비어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면 알아서 컴퓨터가 각각의 열들에 맞게 결과를 산출해 주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는 필드명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필드명을 포함해서 블럭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뉴바에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면 통합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함수를 지정해 줘야 되겠는데요. 문제에서는 이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평균 값을 이쪽에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 영역은 각각의 표를 블럭 설정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B의 3에서부터 E의 14까지를 블럭 설정을 잘 하시고요.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G의 3에서부터 역시 판매량의 맨 마지막까지를 블럭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일단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잘 들어가게 되겠고요. 혹시 이 영역 중에 뭔가를 잘못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한 다음 다시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사용할 레이블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용할 레이블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용도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 원본이 변화할 때 대상도 같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문제 지문에 원본 데이터와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이 없다면 이 부분은 그냥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용할 레이블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고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 문제 지문을 보면서 지문에 원본 데이터와 연결시키시오 라고 나왔다면 그때만 체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여기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왼쪽 열과 첫 행을 체크했었는데요. 여기서 첫 행이라는 것은 필드명이 있는 이 부분이고요. 왼쪽 열이라 함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그 왼쪽 열과 첫 행을 체크하지 않게 되면 이 부분이 그냥 비워져서 나와요. 근데 그것은 결과물로서 뭔가 좀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첫 행과 왼쪽 열은 항상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검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평균 값이 잘 나왔는지 한 개의 자료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mp3의 목표량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곳에 커서를 갖다 놓고 메뉴바의 홈으로 가보면 시그마 옆에 화살표가 있고 여기서 이제 평균을 누르면 에버리지 함수를 쉽게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목표량 체크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mp3 값들만 선택을 하는 거죠. 3개 선택했고 이쪽에도 하나, 둘, 3개 정도 있군요.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엔터를 눌러봤더니 15가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잘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델리트 키로 꼭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 통합 기능을 잘못 가동했을 때에는 해당 범위를 블럭 설정을 해서 델리트 키로 삭제를 하고 다시 통합 기능을 가동하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엑셀에서 범위를 지정하고 삭제를 하는 키는 델리트 키가 되겠습니다.